안녕하세요. 로브드라이브입니다. 벌써 구독자 22명이 되었네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어제 올린 탁구 치는 남편 안 치는 아내 요 2편 올렸는데 저에게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냈어요. 막 닭살 돋는다. 그리고 뭐 너무 그렇게 네? 부끄러운 거 아니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가정에서는 또 그런 그 개그 캐릭터를 갖고 있고 또 뭐 학교에서 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제가 또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는 또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여러 가지 캐릭터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 최근에 그 중펜 선수의 그 영상이 올라오면서 저에게 중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의 사항들이 어 이렇게 오더라고요. 해서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정도쯤에 중펜 이제 그립 다듬는 방법 제가 이전에 탁구닷컴 그 계정으로 제 이제 그립 다듬는 방법들을 올린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자 한번 볼게요. 네. 요 이제 사실 요거 할 때 1년 전 그리고 11개월 전에 그 요 할 때도 제가 계속 이제 그립에 대해서 좀 고민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제가 지금도 또 그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래도 1년간 나름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들 그리고 여러 이제 선수들이 어 그러니까 동호인 제 이제 아는 지인들이 어떻게 중펜 그립 잡고 어떻게 다듬는지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그립 요 다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유은석 코치에게 배우는 제자분이 알려주신 그립 다듬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뭐 선수 출신도 아니고 고부수도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못하지만 이 중펜 특별히 이면에서 뭐 치카타나 뭐 대상 드라이브 그리고 뭐 전진 드라이브, 중진 드라이브 요런 쪽에 대한 부분들, 전환들 그리고 그립 어떻게 잡는지 혹은 그립 이렇게 뭐 잡는 거에 따라서 플레이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이 차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 중펜 치시는 분들과 이제 좀 이야기를 해서 요 중펜에 관련된 예, 사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물론 탁구 잘 치죠. 그리고 선수들이 가리키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질탁을 하기 위해서 탁구를 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니까 요 이해력이 좀 딸리고 몸이 안 따라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이야기하고 끼리끼리 고민하면서 끼리끼리 연습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이 효율적으로 동호인들이 실력 증진뿐만 아니라 탁구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제가 처음 탁구 특별히 중펜 배울 때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아파도 되는 거냐 물어보았더니 그냥 참고 하다 보면 안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탁구 치는데 뭐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혹은 손가락이 아프다 하는데 레슨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이 그냥 참고 하라고 한다면 그거 참으시면 안 돼요. 그럼 병되거든요. 여러분들 어찌 됐건 이 중편에 관련된 제가 잘은 못 치지만 한 10여 년 이제 중편에 대해서 고민 엄청 많이 했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중펜이 전형으로 사실은 뭐 대회도 많이 나갔지만은 또 여러 경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중펜 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중펜이잖아요. 상대 방분 이제 중펜을 상대로 하는 상대방 분의 또 의견도 좀 들으면서 중펜이 이런 부분에서 좀 까다롭다. 혹은 중펜이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플레이가 좀 쉽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하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1펜, 중펜, 쉐이크 누가 가장 탁구를 잘 치느냐? 그거는 그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잘 치면은 누구든지 탁구를 잘 칠 수 있습니다. 네. 뭐 왕하오가 중펜의 최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마린 뭐 그 외에 뭐 슈신 뭐 요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뭐 쉐이크를 잡아서 그만큼 쳤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이 중요하지 뭐 그립이나 뭐 전용 뭐 용품이 중요하겠습니까? 어쨌건 그래도 이 중펜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제 분야이고 또 제가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수분이 또 레슨했던 요 영상에 대한 좀 이 동호인 수준에서 동호인 시각에서 이런 기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몸이 움직여야 되고 또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물론 이거는 한 주 전에 어, 6,400 정도 되고 제가 1년 전입니다. 물론 이 시간적인 걸로 하면 52분의 1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때는 8천이 넘었어요. 이때 아마 올렸을 때 뭐 첫 주가 아니라 뭐 하루에 뭐 한 3, 4천씩 쭉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립 잡는 법도 참 이때 그냥 대충대충 했는데도 벌써 6,600. 네, 근데 정작 이제 제 구독자는 네, 22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그래도 하루 만에 벌써 몇 명이 는 거예요. 5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제가 이 탁구 카페라는 곳에서 지금 운영진을 하면서 게시판 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와 상담 어떤 상의하지 않고 탁구 카페 총 그 운영자이신 오스카님이 저에게 DHS, 스티가 그리고 어, 티바, 넥시 요 게시판에 게시판지기를 갖다 맡겨 주셔서 네, 제가 이 뭐 게시판지기가 됐습니다. 해서 뭐 기념으로 우선 요 DHS서부터 스티가 뭐 티바 순으로 넥시 순으로 요거 사시면 후회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제 막 탁구 막 시작하신 분들 혹은 탁구에 라켓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떤 가성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성능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선 가성비 성능 다 떠나서 DHS에서 딱 하나 사라 하면은 이거 사십시오. 네, 허롱 5입니다. 허롱 5. 이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28만 원. 아, 저도 28만 원에 샀거든요. 이거 물론 저는 이제 중팬이지만 28만 원인데 이 타쿠닷컴에서 DHS의 공식 수입 업체가 되면서 14만 원 반값으로 내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DHS 쓰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DHS 쓰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 중국 선수들이 쓰는 용품이고 왠지 DHS를 쓰면 간지가 나죠. 네, 간지가 나는데 요 DHS의 특별히 허롱5는 그 간지의 최정점입니다. 바로 마롱이 쓰고 있는 라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W997이나 W968 그 외에 여러 이제 라켓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DHS 그 전체 대표와 그리고 공식 수입업체 대표의 어떤 대화를 조금 보았는데요. 뭐 카톡, 뭐 문자도 보고 했었는데 결론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돈 주고 못 사요. 이건 확실합니다. 돈 주고 못 삽니다. 물론 돈 주고 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W997, 968이라고 해가지고 마롱이 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요 부분은 특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싸면 좋은 라켓이다. 노,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DHS 라켓에서 간지 그리고 가성비 그리고 성능 모든 것을 떠나서 허렁5 사시라. 사실은 저는 허렁5보다 허킹3를 더 좋아하지만 허렁5를 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주라고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짝퉁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중국에서는 당연하고요. 허렁5의 이 구조가 중국에선 최고의 인기 있는 어떤 합판의 구조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구조가 굉장히 좀 유행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테이션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겉으로만 그 이미테이션
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미테이션도 기술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똑같이 만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좋은 시계 뭐 좋은 시계는 아니지만 어쨌건 예전에 그런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 어디 중국에 갔었는데 그 서브마리온이라는 롤렉스의 이제 최고 그 인기 있는 시계 중 하나죠. 이거를 이게 뭐 진짜라는 거. 이거 이제 서브마리온은 아니지만 이제 롤렉스 시계를 저희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하나 갖고 계셔서 알거든요. 그래서 롤렉스 이 딱 예전에는 불과 뭐 예전에는 이거 딱 보면 이건 짝퉁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같은 거예요. 뭐 가격도 물어보니까는 100만 원 뭐 조금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야 이거 100만 원도 안 하는 거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했는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뜯어보지 않고서는 어떤 무브먼트 이 태엽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구별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보면 알겠죠.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야기인 즉슨 여러분들 짝퉁 가지고서 열심히 칩니다. 열심히 치는데 와 이거 라켓 엄청 좋아. 허롱 5하고 느낌이 달라. 더 단단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롤렉스 짝퉁을 차더라도 뭐 100만 원 안 하는 그 시계를 차더라도요 폼 납니다. 어깨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롤렉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상 그것은 짝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진품이에요. 이건 진품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허롱 5가 꼭 공식 수입업체에서만 파는 것은 아니지만은 짝퉁이 많다고 했잖아요. 허롱 5 자체에도 가격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50% 할인을 해서 14만 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라켓 가격이 14만 원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 라켓이 갖고 있는 그 가치로 보았을 때 14만 원 요거 뛰어넘을 수 있는 라켓 없습니다. 이 라켓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을 갖다 좀 이야기를 드리면 합판 쓰시는 분들, 특별히 그 코르벨이나 그리고 막 초심자들, 이 감각 뛰어난 라켓을 쓰고 싶은 사람들, 5겹 합판으로 처음에 탁구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여러분 혹시 뭐 명기, 명품 중에서 어떤 그 뭐 바이올린이나 어쿠스틱과 같은 니타쿠의 어떤 명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코르벨 예전 코르벨이나 뭐 요런 류들 어떤 특수 소재보다는 합판류 중에서 감각 뛰어난 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오펜시브 클래식과 같은 고런 류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기본기가 확실한 라켓들을 쓰시다가 혹은 쓰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ABS에서는 요 라켓이 최정점입니다. 네. 간지와 실력, 성능, 그리고 어,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요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허롱 3가 원래 16만 8천 원이었나요? 원래 18만 원 아니었나 싶은데 허롱 3 요것도 괜찮습니다. 네. 요것도 괜찮은데 이제 요거는 말 그대로 그 구조 자체는 얼핏 보면 클리퍼와 비슷해요. 요 이제 빨간색 라인 두 개 대놓고서 이제 나는 클리퍼를 따라 하겠다라고 아주 대놓고서 만든 라켓. 근데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6m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7 아닙니까? 볼게요. 아, 없네요. 6mm 정도 뭐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라켓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의 이 어, 허롱 3 라켓 저는 ST를 갖다가 한번 써봤어요. ST 굉장히 이제 그 구하기 어려운 라켓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아마 어렵게 구하신 것 같아요. 딱 쳐봤는데 와 이거는 진짜 감각 좋은 5겹 합판입니다. 근데 뻗는 정도가 7겹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고 사실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그 마롱이 사용을 했었던 라켓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괜찮은 라켓이에요. 하지만 허롱 5가 ALC 카본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각도 뛰어나고 가격도 싸고 역시 간지가 난다. 네. DHS 요거 사시고요. 그냥 DHS 뭐 하나 사고 싶다.
제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저는 이제 허킹에 대한 그 로망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허킹에 대한. 물론 갖고 있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언제나 1등인데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 개 더 진짜 좋은 허킹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70만 원 지금 같으면은 허허허 웃고 말지만 물론 이게 또 가격으로 치면은 왕리친 특주에 그리고 국광 러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준다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이거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제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70만 원에 샀습니다. 이거는 이건 거저야라고 생각하고 샀을 거예요. 네, 라켓은 이거죠. 갑자기 또 옆으로 셀 수 있어서 어쨌건 14만 원이 있다. 이거 사십시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이제 막 시작한다. 탁구를 막 시작한다. 하면은 팡보 ARC 사십시오. 요거 가성비 56,000원에서 따라갈 거 절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좀 이따가 은하 라켓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지만 어쨌건 요거는 느낌이 허롱 5보다 좀 더 단단해요. 공이. 그러니까 저건 좀 합판 같고 이건 좀 더 이 특수 소재 느낌이 납니다. 특수 소재 느낌이 나긴 하는데 비스카리아나 뭐 장직회 ALC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느낌이 이너포스 ALC보다는 살짝 그 단단한 그런 느낌입니다. 뭐 예전에 이제 가성비 하면은 이제 301C S N301의 어떤 보급형 모델로 요거 요 라켓 예전에는 뭐 가성비 최고 끝판왕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저도 한번 쳐보니까 팡보 ALC가 좋습니다. 근데 또 주위에서 요 7겹이 또 이게 진국이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7겹이 진국이라는 분이 계시고 요것도 제가 좀 써봤었죠. TG 7 이게 천궁 파워 요거 써서 요것도 대놓고서 이제 클리퍼 따라한 라켓입니다. 네, 근데 이건 또 간지가 나거든요. 딱 그립이 또 간지가 나고요. 그리고 두께도 이거는 조금 더 있습니다. 이거는 그 허롱 3하고는 완전 다른 라켓이에요. 이거는 훨씬 더 단단하고요. 훨씬 더 두껍고 훨씬 더 잘 나갑니다. 네. 아마 6mm. 근데 이게 6mm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좀 그 당시에는 6mm보다 조금 더 많이 두꺼운 느낌이었어요. 한 6.4. 네, 6mm라고 하니까 어쨌건 어 요거 괜찮습니다. 네. 가격도 내렸네요. 7만 원. 제가 기억으로는 11만 원, 12만 원이 원래 정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 그 성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쓴다는 TG 506. 요 라켓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네, 선수들이 진짜 많이 쓰는 라켓입니다. 네. TG 506. 요거 진짜 괜찮죠. 요것도 뭐 7격 앞에 그거랑 비슷하지만은 이제 요 구성을 봤을 때 이 중간층과 그러니까 중층과 중간층 이 중간층이 좀 두껍죠.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괜찮은데 그래도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14만 원. 지금 소개시켜 드린 것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요 14만 원짜리 허롱 5 이거 사면 후회 안 한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성비 끝판왕이다. 네. 가성비라면 싼 것만 가성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싼데도 가성비가 되는 라켓입니다. 네, 두 번째. 제가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스티가입니다. 라켓은 스티가죠, 사실. 라켓은 스티가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흥분을 해가지고 거의 뭐 장사꾼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가 요거 한 12자로 써봤습니다. 오펜시브 클래식 펜홀더 요거 지금 제가 사실 갖고 있는 진짜 감각 좋은 거 붉은 돼지님께 지금 드렸는데 저는 이상하게 좋은 거 있으면은 남에게 주고 싶어요. 네. 좀 약간 좀 그렇죠. 사실 제가 이거 붉은 돼지님께 드리기 전에도 거의 한 6, 7년 썼는데 라켓 상태 굉장히 좋고 찍은 부분 하나도 없이
네. 그런 라켓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방송하면서 사실은 주위에서는 그렇게 방송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라켓들이 제가 좀 괜찮은 라켓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가끔씩 제가 저는 뭐 다른 방송들처럼 뭐 이벤트 뭐 이런 거로 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요 오펜시브 클래식 요 라켓은 저에게 있어 제 탁구에 있어서 저 사실 오펜시브 클래식 때문에 이면 드라이브의 감을 배웠습니다. 이면 드라이브의 감을 배웠어요. 그 전에 1펜 치면서 이 갑자기 중펜으로 바꿨는데 스윙도 달라지고 어떤 그립적인 부분도 달라지고 감이 안 왔는데 이 오펜시브 클래식 다만 지금 쓰기에는 조금 안 나갑니다. 네, 중진에서는 택도 없고요. 전진에서도 이빠이 걸어야 그래도 좀 뚫을까 말까입니다. 다만 임팩트가 좋으면 오펜시브 클래식 아직까지도 괜찮은 라켓이라는 거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스티가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라켓은요. 사실 그 가성비 스티가의 가성비 하면은 이제는 좀 싼 라켓들이 좀 나오긴 했죠. 사실 오펜시브 클래식도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린 거예요. 예전에 비쌌을 때는 아마 7만 클래식도 7만 5천 원 하겠지만 7만 5천 원 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클리퍼는 그에 비해서 조금 올랐죠. 원래 8만 원. 물론 예전에는 조금 더 가격들이 쌌지만 계속 올라가다가 다시 한풀 꺾여서 싸진 겁니다. 어쨌든 클리퍼 CR 이거 6.8mm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켓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스티가의 그 올라운드 클래식 올라운드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올라운드 클래식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라켓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운드 클래식 말고 올라운드 에볼루션 헤드가 좀 더 큰 올라운드 에볼루션에 대한 로망이 있었으나 끝까지 제가 쉐이크에 대해서 치지를 못하는 관계로 갖고는 있지만 쓰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라켓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거는 어디 지금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운드 에볼루션 저에게는 로망이고요. 어쨌건 제 성향에서는 그 클래식인데 쉐이크 쓰시는 분들이라면 나 이제 합판을 쓰고 싶은데 파워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절충점 그러니까 파워는 잘 나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 임팩트와 어느 정도 이 정도 나가면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나 두께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타협을 하신다면은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라켓 중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클리퍼. 요 앞에 그 허롱 5나 어떤 DHS는 보통 이 오펜시브 클래식류의 요 라켓에서 이제 발전을 한 어떤 ABS 현 시대의 어떤 그 맞는 라켓으로의 발전형 그런 라켓이라고 친다면 클리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발전이라기보다 요 구조에서는 요 이상 나오는 건 쉽지는 솔직히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라켓에서 두께를 좀 줄이고 감각을 키우는 그런 성향으로 DHS가 좀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클리퍼는 쓰면 앞으로도 계속 쓰기 좋고 그리고 워낙 선수들도 많이 클리퍼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사용을 아마 할 거고 예전에는 뭐 중국 선수들이건 뭐 아시아권이건 뭐 하다못해 외국 선수들이건 어지간하면 클리퍼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유명했던 선수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 좋은 라켓들이 너무 많죠. 거의 대부분 뭐 또 제가 써보기도 했는데 요거 추천해 드립니다. 인피니티 VPS V 요 라켓 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요 라켓은 전형적 오격 화폐입니다. 전형적 아주 전형적인 그 제가 오펜시브 클래식 굉장히 좋아한다 했고 예전에 허킹 굉장히 로망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딱 그겁니다. 딱. 근데 요 라켓의 그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중간에 요 부분을 이게 어 어쨌건 이거 버닝한 겁니다. 버닝한 거고요. 이게 제가 이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나무더라? 어쨌건 요 버닝해 가지고 한 그런 나무인데 솔직히 코르벨보다 살짝 안 나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죠. 하지만 전진해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만약 제 아들이 이 중펜을 아니 중펜이 아니라 이 탁구를 친다면 스티가에서 라켓 하나를 사야 된다면 전 인피니티 살 겁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중국 저처럼 이제 전진해서 붙여서 하기에 최상위급. 근데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가는 라켓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또 괜찮은 라켓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 조금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라켓이면 좋겠다. 사실 요 노스텔지 요거 제가 한번 리누스님 요거 올라운드 갖고 계셔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괜찮아요. 가격도 잘 나왔고 디자인도 괜찮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그래도 확실히 검증할 만큼의 이제 시타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가격은 뭐 괜찮습니다. 음 없나요? 안 보이네요. 오펜시브 클래식 카본 오펜시브 클래식 카본이 요게 또 물건입니다. 진짜 왜 많은 사람들이 오펜시브 클래식 카본을 안 쓰나 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오펜시브 클래식 카본 보이지 않네요. 오펜시브 클래식 카본 강추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DHS의 어떤 느낌을 알고 싶다. DHS의 느낌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티가에서 좀 뜬금없죠. 사실상 스티가를 모델로 만든 그 어떤 라켓들이 이제 DHS의 여러 라켓들인데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오펜시브 우드 NCT 요게 요 전에 오펜시브 클래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울림은 좀 절제되어지고 그리고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 느낌이 DHS의 지금의 어떤 허킹사부터 쭉 이어져서 허롱에까지 있어요. 물론 허롱 같은 경우에 좀 더 낭창낭창거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가성비는 요거 괜찮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뭐 반발력은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회전적인 기술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인피니티 VPS V다. 요 라켓은 이제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요 라켓 너무 좋아했는데 이거 슈미 아빠님께 벌써 한 6, 7년 전에 드렸는데 그분이 또 딴 분에게 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요 라켓 너무너무 좋은 라켓이에요. 네. 티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티바는 이제 라켓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대박난 라켓들이 많지는 않죠. 이 러버는 많은데 그래도 최근 한 3, 4년 사이에 티바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 발전이라는 것은 브랜드적인 부분, 뭐 기술적인 부분은 워낙 이제 높았지만 인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괜찮은데 너무 비싸요. 써본 적은 없지만은 뭐 그리고 쓰시는 분들 특히 이 스폰서 선수들이 이렇게 뭐 대박이라고 하긴 하는데 39만 원 너무 비쌉니다. 네, 요건 추천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 중펜 쓰시는 분들이 통판 라켓에 대한 로망이 엄청 많아요. 통판 라켓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커의 그 스피드 90 한 3자로 썼습니다. 이 중고로 하나 예전에 샀다가 이 백판이 파이는 아직까지 그 라켓 아마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벌써 제가 샀다가 판 지가 한 7, 8년 됐는데 어쨌건 그 백판이 파인 거를 갖다 제가 중펜을 잘못 사는 바람에 백에다가 러버를 붙여야 되는데 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바로 거의 뭐 반값으로 그냥 제가 팔아버리고 어쨌든 그 이후에 스피드 90 두 자루를 갖다 썼는데 늘 두꺼우면은 좀 이 전후 그리고 전진에서의 어떤 손목에 대한 어떤 그 순발력이 좀 떨어집니다. 해가지고 저는 통판 쓰지 말라고 해요. 물론 저 지금 H39 계속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H39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두께가 이보다는 좀 덜해요. 이보다는 좀 덜한데 통판입니다. 통판은 기본적으로 어
8mm 이상은 돼야 양면 라켓. 이보다 더 얇은 라켓들이 있고 뭐 신기술이다 뭐다 어쩌고저쩌고 막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통파는요 압축하건 무슨 짓을 뭘 하건 제일 큰 문제는 히노키 그 목재의 특성상 잘 부러집니다. 잘 부러져요. 네. 그래서 통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9mm 이상을 쓰라고 하지만은 중펜에서는 9mm 이상을 쓸 경우에는 러거까지 붙였을 때 너무 이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한 8mm 정도, 8.5mm, 8에서 8.5mm 정도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 저희 나라는 이제 1펜을 쓸 때 대부분 10mm, 일본은 한 9mm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상 한 방 빵빵 치려고 1펜을 10mm짜리를 갖다 쓰다가 중펜으로 넘어와가지고 합판에서는 그 감이 안 나거든요. 카본에서는 나가긴 나가는데 이 묻히는 느낌이나 어떤 공의 무게감 실리는 게 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중펜으로 통판을 갖다가 알아보시는데 8mm면 그보다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 8mm에서 러버가 두 장이 붙으면 1펜보다 훨씬 더 무거워져요. 두꺼운데 더 두꺼워진 데에다가 무거워지면은 순발력도 떨어지고 파워도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그 이 통판 라켓 좀 구해달라고 스피드 90이나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좀 구해달라고 또 부탁하시는 분들 있는데, 얼마 전까지 없었는데 네 H19 펜홀더 요거 있네요. 요거 무게 한번 볼게요. 81, 80. 81은 너무 가볍네요. 네. 82 통판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쓰시는 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81g 이 통판에서 81g이면 잘 쪼개집니다. 네, 잘 쪼개져요. 85도 솔직히 좀 통판으로 가벼운 무게이긴 한데 요 정도 선이면은 뭐 괜찮은 선일 것 같긴 합니다. 한 자루 남았네요. 어쨌건 요 라켓 통판 쓰시고 싶으신 분들 2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라켓 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퀄리티의 요 정도 어떤 그 희소성을 갖고 있는 라켓이면 요거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그 제가 쳐보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도 조금 마음 아픈 라켓 바로 삼성오프 포스 프로 블랙 에디션, 이름 엄청 길죠. 근데 요 라켓 10만 원. 네. 이게 클리퍼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근데 클리퍼는 좀 튕기는 느낌이 있어요. 좀 쨍쨍한 느낌이 있다면 요거는 그보다 좀 더 듬직하고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모로 너무 닮아가지고 이거 너무 대놓고서 따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포스 이 블랙 에디션 요 라켓은 좀 느낌이 이게 오히려 스티가 라켓 같고요. 그리고 클리퍼가 오히려 티바스러운 라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티바는 좀 전형적으로 중진에서 좀 쫙쫙 걸어줬을 때 공이 어떤 끝이 살면서 굉장히 이제 궤적이 큰 어떤 파워 넘치는 그런 플레이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라켓들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삼순호프 선수의 플레이 성향상 어떤 강하게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운드 플레이어이잖아요. 아기자기한 어떤 테크니셔널한 그런 플레이를 갖다 하기에 포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데 요거 사실은 이 쉐이크를 쓰려고 한 몇 자루 한 대여섯 자루 이렇게 쉐이크를 사 모았는데 요 라켓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 갖고 있는 더 고가의 라켓들이 있긴 하지만 요 라켓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거 아마 제가 거의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 요거를 다른 분에게 좀 넘겨야 될지. 어쨌건 요거 라켓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이 신품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된다면은 이 중고로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 좋은 라켓인데 왜 중고로 파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로 잘 나오니까 가격 잘 보면은 뭐 한 6만 원 정도면은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요 라켓 추천드립니다. 6.6mm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갖고 있는 클리퍼하고 큰 두께 차이가 없더라고요. 6.6에서 6.8m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립 두툼하고요. 그러면서도 요게 동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그립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각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손에는 촥 하고 달라붙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반발력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클리퍼보다 튕기는 느낌 없이 딱 잡혀가지고 걸 수 있는, 잡아서 건다라는 그 느낌에서 괜찮고 반발력도 뭐
사실 이게 클리퍼보다 많이 안 나가는 걸로 나오긴 했는데 잡아서거나 어떤 회전계의 기술 쓰기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네, 넥시 라켓은 사실 제가 한번 다 훑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건 넥시에서 제 아들이 나중에 이제 탁구를 친다. 지금 현 상황에서 하나만 구입을 하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한다면 사실 이 아이가 막 처음 시작하는 친구라면 처음 시작한다. 쉐이크 기준입니다. 기술 배우기에 사실 저는 아크라시아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아크라시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크라시아를 대신할 수 있는 라켓이 지금 있죠. 지금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이 만약 처음 탁구를 시작한다. 컬러 추천해 주겠습니다. 컬러. 네. 초보자가 쓰기에 아주 좋은 라켓 컬러.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려는 이 라켓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친다 이제 좀 드라이브 좀 건다 했을 때는 에이스 라켓 추천드립니다. 윤원균 라켓으로 제가 사실 이전에도 요 이제 에이스 라켓에 대한 영상을 지금 제 유튜브에다 올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라켓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아요.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히노키 목재 다른 브랜드의 목재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훨씬 밝죠. 이유는 바로 그 히노키 목재 중에 AA 등급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AA 등급을 쓰는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보통 AA 등급이라 하면 여러분들 흔히 그 키소 히노키 400년 뭐 이런 특주 라켓을 쓰는 바로 그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바로 그 목재의 질입니다. 예, 매우 촘촘한 그런 질인데 사실 이건 매우 촘촘하진 않지만은 품질 자체가 히노키는 좀 밝은 게 좋은 거예요. 밝은 게 밝고 좀 연하죠. 근데 사실 이게 히노키 질이 좋아야 좋죠. 예, 좋은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넥시는 히노키 목재를 좀 얇게 가져가요. 예, 얇게 가져가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데 히노키가 이렇게 좋은 그 목재를 갖다가 부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을 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히노키 목재의 특성을 가져가는 라켓은 아니에요. 요 라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떨어지면 공이 딱 튕기는 게 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초보자들이 썼을 때 어떤 스매싱, 어떤 화스트로크, 어떤 푸시, 어떤 블록, 어떤 이런 올라운드적인 성향에서 굉장히 좋은 라켓이고요. 생각보다 사용하기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슈미 아빠님이 요거 지금 쓰고 계신데 자신의 주력이 에이스인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공이 잘 들어간다. 라켓에 공만 맞으면 상대방 테이블로 공이 그냥 들어간다. 네, 그런 라켓이라고 슈미 아빠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경기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사용을 했을 때도 요 라켓 괜찮습니다. 근데 요 라켓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이제 좀 참고하실 것은 너무 단단한 러버, 특별히 중국 러버는 당연하고요. 카리스로 치면은 H 버전 51도 요런 러버들 혹은 요즘에는 하드한 러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랑 썼을 때는 너무 공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추하고요. 이왕이면은 미디엄 하드 계열 47.5도 요 에이스의 MXP가 그렇게 좋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들리는데 그보다는 ELP 정도 어떤 45, 46 요 미디엄 계열 쪽의 러버들이랑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에이스 제가 아마 저희 아이가 나중에 탁구 친다면은 사실은 저는 아크라시아를 갖다가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크라시아보다 요 에이스 라켓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아크라시아는 너무 좋은 라켓이에요. 와, 아크라시아가 지금 품절이 아니네요. 새로 입고가 됐군요. 아크라시아.
네. 요 라켓 제가 진짜 제가 라켓을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써 봤는데 그렇게 뭐 오랜 기간 탁구를 친 것은 아니에요. 10년 좀 더 쳤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1년 반 가까이 1년 반 뭐 1년 반 뭐 2년까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중간에 뭐 쉰 거 뭐 다 치고 하면 만으로 1년 반 정도 쳤던 라켓입니다 이게. 네. 그만큼 좋은 라켓이 처음에 '아 이거 뭐야.' 이런 이제 생각이 있기는 했는데 요 라켓 치면 칠수록 진국이어서 어느 순간서부터 그냥 이 라켓만 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아클레시아를 주력으로 쓴 이후에 사실 신상들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 넥시 리뷰어였기 때문에 그래도 넥시에서 제공받은 몇몇 라켓들을 갖다가 좀 시타를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마 아크라시아 지금도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 요 아크라시아 요 라켓 진짜 잘 만든 라켓입니다. 네 넘어가서요. 은하 프로 5W 이거 여러분 오격 합판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사세요. 지금 현재 제 주력 라켓입니다. 주력 라켓인 이유는 근데 솔직히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벤트 때 사가지고 35,000원에 샀는데 지금 6만원 됐습니다. 6만원 솔직히 요 라켓의 성능에 비하면 이건 사기예요. 솔직히 이 라켓은 한 10만원은 해야지 그래도 가성비라는 이야기를 붙여줄 수 있는데 6만원이면 이건 가성비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라켓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오격 합판의 정점입니다. 끝판왕이에요. 이거 원래 성대표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라켓이라고 하고 실제로 중국에서 은하의 어떤 스폰을 받고 있는 성대표들이 쓰는 라켓이라고 하는데 이거 프로 OW 저는 뭐 7W는 써본 적이 없고 OW 이거 대박입니다. 네. 솔직히 제가 이전에 앞에 스티커 라켓 그리고 어떤 DHS 라켓 그리고 허킹에서 원하였던 그 성능 요게 있습니다. 이 표층 같은 경우에는 윌럿이라고 해가지고 이 호두나무를 이제 표층을 썼고요. 요 호두나무 표층에 가장 대표되는 게 야사카의 M25, 그러니까 M20, 그러니까 어 그 마린이 예전에 썼던 그 라켓이죠. 근데 그 라켓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거보다 조금 더 울림이 절제가 되고 더 잘 나갑니다. 이 라켓 솔직히 중펜이라면 특히 그립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라켓은 어떻게 칭찬을 해도 이거는 부족한 라켓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여기에 전면 카리스 H 후면 카리스 M 네 약점 없습니다. 네 약점 없고요. 중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오교 합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가고요. 그러면서도 울림은 절제됐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면서도 울림 자체가 살아있어요. 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라켓 이 라켓은 진짜 좋아요. 예. 은하에서 라켓 하나를 사라. 혹은 은하에서 저 사실 은하도 좀 써봤어요. 써봤는데 저는 예전에는 지금 사실 치유 프로 요거 한 번씩 노리고는 있는데 솔직히 프로 OW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딱 쳐봤는데 이거 뭐야 이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전 아직 안 써봤으니까요. 프로 OW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이고요. 어, 왠지 시리즈가 이제 없나?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다. 프로 OW 중펜 6만원인데 품절인가요? 품절이네요. 네, 품절입니다. 요 라켓이 품절이네요. 품절이 될 만한 라켓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라켓이에요. 재입고되면 무조건 여러분들 쉐이크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합판만 쓴다. 오교 합판 쓴다. 지금 쓰고 있는 라켓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사십시오. 이거는 네 그냥 좋아요. 저 솔직히 이 라켓 이 정도까지 좋은 거를 알았다면 그리고 이 라켓이 이 라켓 제가 제 돈 주고 만약에 산다고 치면은 한
10만 원, 10만 원까지는 제가 이렇게 삽니다. 10만 원까지는. 솔직히 한 12만 원 하면 살짝,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탁구 라켓들에 대한 요즘에 조금 흥미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기 때문에 또 이럴 수 있기는 한데, 요거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좀 냄새가 좀 나기는 하지만, 중국 느낌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역시 남자의 간지, 네, 요렇게 멋져요.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어,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요. 어쨌건 제가 그 게시판지기를 하면서 제가 맡고 있는 브랜드에 추천하는 라켓들 한번 추천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로 OW, 사실 제가 이제 뭐 DHS나 뭐 티바스티가 넥시 이쪽 지금 게시판 지기로 되었지만, 은하는 제 쪽 영역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요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쓰면 쓸수록 괜찮아요. 지금 제 주력인데 쓰면 쓸수록 괜찮습니다. 이게 하드한 러버건 뭐 소프트한 러버건 다 괜찮아요. 네, 요거 진짜 괜찮습니다. 어, 저 괜찮아요. 네, 저 괜찮아요. 사실 솔직히 그 전에는 요거 M202 이게 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저게 더 좋아요. 제 성향에서는요. 전 전진에서 좀 빠른 올라운드 플레이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어 요것도 좋아요. 가격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브랜드만 따지지 않는다면, 디자인도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조금 촌스러운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성능으로만 치면 이 가격에서 이 정도의 거는 나오기가 쉽진 않죠. 네, 11만 원. 사실 11만 원이었을 때도 탁구장 아는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썼다는 그 라켓이에요. 이거 11만 원도 솔직히 사기라고 엄청 예전에 말 많았었던 라켓입니다. 근데 지금 8만 8천 원. 이게 그 GLC를 썼던 분들이 이거 치면 뭐야 이거 감각 더 좋잖아 할 만한 라켓이에요. 네, 계속 얘기하다 보면 밤샐 수 있어서 지금 사실 거의 한 12시 가까웠습니다. 12시 가까워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본 없는 방송, 하지만 탁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루프 드라이브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